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출근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걸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건강 주의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차량 탑승자들을 구하기 위해 선뜻 나선 시민 영웅들이 있는데요. 활약상을 들어봅니다. 외국인들이 카드 한 장으로 부산의 관광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자매결연지 우호협력도시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부산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었어요. 네, 11월 들어서 일상 회복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벌써 20일이 더 지났습니다. 물론 일상 회복 단계이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숫자로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하더라고요.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돌파 감염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네, 앞서 지자체에서도 접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상자들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1차 접종자는 28만 9천여 명, 전체 주민 대비 81.6%입니다. 2차 접종 완료 비율도 79%에 이릅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평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접종이 늦게 시작된 만 12세에서 만 17세의 1차 접종률도 37%에 이릅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참여율이 13%에 머문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 중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는 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로 조정됐습니다. 또 50대와 군인, 경찰 등 우선 접종 직구는 5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상자는 사전 예약 후 추가 접종이 가능하지만 자녀 백신을 이용하면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신속한 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11월 22일부터 자녀 백신을 활용하여 SNS 당일 예약 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진구에 살고 있으면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여행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현재 7만 4천여 명이 백신 혜택을 신청했는데 11월까지 부산 진구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기본이고 여기에 백신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부산 진구처럼 추첨을 통해서 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접종을 권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계속해서 지방선거 누가 뛸까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인구 23만 명, 금정구를 이끌어갈 구청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미영 현 금정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정미영 구청장은 금정구 의회 3선 의원을 거쳐 2018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현직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었죠. 작은 도서관과 공동주택 관리 등 공약사업 추진에 집중하며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성 전 금정구 의회 의원이 거론됩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구청장 선거 경선에 나왔었죠. 박종성 전 의원은 6, 7대 금정구 의회 의원을 지냈고 최근에는 메가시티 포럼 사무처장, 장전동 글루리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지역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부산시의회 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회 복지안전도시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부산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민선 6대 7대 금정구청장을 지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바람에 정미영 현 구청장에게 9%포인트 차로 자리를 내어줬었죠.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 전 청장도 권토 중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6대, 7대, 8대 금정구의회 3선 구의원으로 12년간 지역의 현안을 살폈습니다. 올해 초 제13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금정구를 발전시킬 인물로 누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누가 봐도 아찔한 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시민 영웅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 늦은 오후 영주 터널 입구 CCTV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는데 이미 차에 불이 붙어 있죠. 양방향 차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데 이 사고 잔해 때문에 차량들이 피해가기도 합니다. 사고 차량에는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차들이 하나둘 서행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고차 바로 옆을 지나는 저 택시가 바로 앞에 서죠. 택시 기사가 내려서 달려옵니다. 조수석의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자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갑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정신을 잃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이 퀵서비스 기사분도 오토바이를 세우고 운전자 구조에 동참하고 반대편을 주행하던 한 시민도 달려옵니다. 잠시 후 현장을 지나던 사다리 차가 멈추고 기사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차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차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선 끝에 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행히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완료될 쯤에는 이미 불길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는데요. 화재로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보다는 소중한 생명 구조에 앞장선 시민들, 그리고 현장 확인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했던 영주터널 관리 직원분들,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시민 영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뚝 떨어진 기온입니다. 앞서 초반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정말 추웠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장갑을 꺼내서 끼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지난 20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3일 오전에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으니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좀 더 쉽게 한 번에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단체 관광도 재개되는 분위기죠.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관광 경기 회복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아왔을 때 좀 더 편하게 관광을 하고 또 긍정적인 기억으로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카드 한 장으로 부산의 관광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개발이 시작된 건데요. 부산 관광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시설과 체험상품,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 기능도 탑재된 카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 패스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우수 농산물 사세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농산물 또 특산물들이 있죠.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구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오늘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자매결연지 우호협력도시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직거래 장터는 자매 결연지인 경남 하동군과 우호 협력도시인 경남 고성군, 밀양시, 함양군의 농특산물 생산농가 40여 곳이 참여합니다. 해운대구는 고성군의 참다래와 가리비, 밀양시 얼음꿀 사과와 단감, 또 하동군의 제첩국과 된장 등 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영구가 코로나19로 연기한 광안리 해수욕장 드론 라이트쇼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토요일마다 공연이 펼쳐지기는 하지만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투입돼 방역 조치가 이뤄집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상공에 드론 300대가 빛을 내며 군무를 펼칩니다. 전통 풍습을 형상화한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수영구가 올해 초 첫 선을 보인 상설 드론쇼입니다.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공연을 선보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와 9시 두 차례 10분 내외로 공연합니다. 내용은 드라마를 패러디한 것과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포즈 이벤트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500대,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1200대의 드론을 띄워 스페셜 공연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는 겁니다. 부산은 최근 하루 평균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1단계인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시 연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되고 1단계에서 만약에 연장이 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방역 대책은 없지만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해수욕장 주변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해서 관광객을 맞이한다든지 하는 어떤 일상적 회복 1단계에선 축제 등 행사나 집회 시 참석 가능 인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0명 미만입니다. 수영구는 공연을 할 경우 백사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투입해 방역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는 불꽃축제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영구는 올해 초 한 드론 공연 업체와 30일 총 60회 공연으로 약 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영도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금정구가 청룡 노포동 지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합니다. 청룡 노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0.98제곱킬로미터 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